서프라이즈 교육체계 구축을 발표하신 이창현 교육혁신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교육혁신원 원장 맡고 있는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의 발표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천대학교 교육혁신원에서 대학혁신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서프라이즈 교육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컨텐츠로 진행이 되겠고요. 일단 서프라이즈 학습 체계 개요에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기틀 마련의 시기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좀 질적 도약을 하고 모델을 확장하는 3년간의 좀 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대학의 우리 비전이 세계의 인재를 미래의 리더로, 그리고 저희 인재상이 아마 인재상을 알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자기주도적 융합형 글로컬 창의 인재,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굉장히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는 인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상에 부합하게 저희가 이 서프라이즈 체계 안에서는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그리고 비국가 교육이 체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서포트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인식은 일단 현안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좀 검토를 해봤고요. 거기서 이제 도출됐던 것이 일단은 융복합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타 대학에 비해서. 그리고 비교과 교육의 체계성이 좀 부족하고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좀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학생 경력 관리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교수학습 지원화와 그 다음에 질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형 전공 교과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견해를 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출해서 서프라이즈 교육 학습 체계 안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일단 신입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안정적인 어떤 전공 진입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교양, 전공, 비교과 부분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좀 학습을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였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다 이수하고 난 다음에는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어떤 세계 인재를 미래 인재로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육혁신원에서 하고 있는 서프라이즈 학습체계의 큰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하셨을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URP, RISE 이렇게 총 5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 모듈 같은 경우에는 Self Directe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형이라고 해서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모듈이고요. U 같은 경우는 United라고 해서 융합의 모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융복합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는 Requirement의 약자인데요. 요건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소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네 번째로 P 모듈은 포트폴리오의 약자인데요. 여기서는 학생이 입학부터 졸업식까지의 어떤 학습생의 전 주기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 그리고 어떤 역량이 어떻게 자라왔음을 보여주는 어떤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이 P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즈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지금 개설되어 있는 라이즈 수업하고 연계해서 학생과 그다음에 교수님의 어떤 상호작용을 높여서 학생들이 어떤 교수님과의 어떤 그런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모듈이 바로 라이즈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5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서프라이즈 교육 체계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서프라이즈 교육혁신 지표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모두 대부분 잘 달성이 되었고, 요 학습 프로그램 이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에 이번 달까지 종료가 되면 100%가 달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각 모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개의 모듈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먼저 어떤 확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프라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서프라이즈의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서프라이즈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개최를 하였고요. 이때 다양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많이 주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저희가 서프라이즈 이 체계를 기업에 좀 소개를 하기 위해서 기업 포럼을 좀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1층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1층에 저희 서프라이즈 홍보관을 이렇게 좀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다니면서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따로 저희가 브로셔, 서프라이즈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브로셔도 제작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홍보하고 확산을 좀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프라 부분을 좀 저희가 좀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인데요. 지금 아마 이번 주 내로 셋업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온라인 콘텐츠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라이트보드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라이트보드는 이제 투명 글라스보드에다가 교수님이 판서 위주로 수업하시는 그런 내용을 갖다 이제 판서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전면에서 찍고 이거를 반전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시청하기에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학습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보드로 제가 구축을 좀 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정보화 강의실인데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됐고 여기에 지금 컴퓨터들을 다 좀 놓을 생각이고요. 여기가 이제 제2의 협업 강의실로 좀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각 모듈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 모듈이 되겠습니다. S 모듈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융합 PBL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융합 PBL 프로그램은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다양한 전공에 무조건 팀을 이룰 때 PBL 문제 중심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팀을 이룰 때 무조건 학과나 단대가 섞이게끔 팀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PBL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그냥 다양한 학생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대상을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방송학과하고 컴퓨터공학과, 자동차공학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신문방송학과 학생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샤워를 할 때 물을 트는데 처음에 몇 분간은 차가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가운 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학생이. 신문방송학과 학생이. 그래서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가 이 융합 PBL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컴퓨터공학부 자동차공학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학생들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도 이상이 되면은 그 뜨거운 물이 나오고 몇 도 이하가 되면은 차가운 물은 따로 어떤 저장소에 보관이 되어서 나중에 이게 뭐 변기에 물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을 보관해 놨다가 다른 데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걸 갖다 같이 구축한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합 PBL의 취지를 아주 잘 살린 팀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진행한 그 S 모듈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사회문제 해결형 PBL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문제를 교수님과 학생이 같이 만나서 해결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1차는 8명, 그리고 2차도 지도 교수님이 8명, 그리고 학생은 1차 40명, 2차 38명 이렇게 참여를 하였고요. 또 이제 뭐 하나의 그 사례를 좀 얘기하면 이제 그 1인 가구 지역의 심야 범죄 예방을 대한 세프티드 디자인 연구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참여를 안 시키고요. 왜냐면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지도 교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혁신지원 담당관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좀 심사를 좀 맡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시에 들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만든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좀 반영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때 가장 이제 대상 받은 친구들은 완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뭘 했냐면
인하대의 원능촌에 가보면 굉장히 신도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여학생들이 혼자 이렇게 도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두운 그런 환경이 있고, 그리고 도로명 주소도 여기가 지금 도로명 번지가 몇 번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학부 학생들인데요.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도로명 주소를 아주 확연하게 잘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도시경관과에서 채택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분 반영을 했던 건 뭐냐면 인천 섬주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의 어떤 광고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저랑 섬 탈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아마 조만간 인천 버스에 이걸 갖다가 저랑 섬 탈래요를 갖다가 좀 이렇게 광고 홍보를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PBL들이 좀 일부 반영되거나 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차하고 그다음에 2차, 그 2차에도 지금 다양한 교수님들이 1차에도 이런 어떤 그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가 됐고요. 근데 2차도 지금 현재 막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아까 그 사회문제 해결형 PBL과 융합 PBL에서 1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글로벌 PBL이라고 해서 미국의 글로벌의 어떤 그런 PBL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견을 했습니다. 2주 동안 파견을 했고요. 프로그램 한 열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육기관인 캠브리지 크리에이티브 에듀케이션이라는 곳을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스턴 지역에 그 있는 교육기관이고요. 얘네들이 어딜 갔냐면 보스턴은 그 일반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큰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RT산이라고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그 메이커 스페이스 가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이제 현지인들과 같이 멘토와 멘티를 맞아서 다양한 그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버드도 방문했고요. 그리고 MIT 같은 데도 방문을 해서 거기 MIT 졸업생들이나 이런 졸업생들과 이런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어서 다양한 조언도 듣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요 성과 발표의 마지막에 이제 지역 주민들을 다 초대를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일주일 안에 만든 것이라고는 다들 상상도 못했던 그런 아주 완성도 높은 그런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놀랐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 RT산 그쪽 그 기관과 저희가 MOU를 좀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협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프라이즈 그 S모듈에 또 하나 이제 프로그램들을 몇 개 더 소개시켜 드리자면 학업 발전 장학금 제도. 그래서 직전 학기 대비 학점이 1.0 이상 큰 폭으로 향상된 친구들한테 저희가 50만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1학기 16명, 2학기 27명 지급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학사 경고자 대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게 되면 학사 경고 1회를 면제해 줍니다.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54명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런웨이 아카데미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모듈은 U 모듈이 되겠습니다. U 모듈 같은 경우는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융복합 교육과정 연계 같은 경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계 전공에 해당하는 어떤 지원책이 현재까지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혁신 지원 사업 하면서 연계 전공을 좀 지원을 많이 해보자. 그래서 융복합 인재를 좀 양성해보자라는 취지에 있어서 일단 연계 전공 개선 방안 연구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 전공을 하고 계신 교수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연계 전공이 좀 이렇게 좋은 커리큘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교육 과정들을 개발하는 연구비를 좀 지원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형 인재 장학금 제도라는 한 것은 연계 전공만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장학금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3.0 이상 그리고 42학점을 저희가 연계 전공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42학점이 약 30학점 이상 수강,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계 전공 융합형 인재 장학금을 제도를 도입을 해서 1학기에 17명, 2학기에 18명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계 전공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전공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현장 답사를 가신다거나 특강을 부르신다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원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 모듈에서 requirement라는 R 모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 모듈은 대표적인 교육과정은 이제 나노 디그리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나노 디그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굉장히 현재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그 정규 교과과정에는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근데 그렇지만은 사회에서는 빨리 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교육과정, 그걸 갖다가 단기간에 비교과 과정으로 실시를 하고 학생들에게 이수증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사회 수요를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8개의 그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좀 특이했던 것은 이제 이렇게 축제기획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개발하셨냐면 인문문화예술기획이라고 하는 연계전공에서 이거를 지금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계전공하는 학생들이 이제 인문문화예술기획이라고 하는 인문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문화 콘텐츠나 어떤 공연 예술 이런 거를 기획하는 어떤 그런 전문가를 양성해보자라는 연계전공인데, 거기서 이제 연계전공에서는 그냥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만 하시다가 이제 실제로 다양한 축제를 어떻게 기획해볼까라는 것을 이런 걸 이제 나노 디그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기본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반도체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건 책으로만 배우다가 우리 학교에 나노팹 시설이 새로 생겼으니 거기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공정을 직접 해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컴퓨터 보조 번역 교육 실무도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 영문과에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컴퓨터 보조 번역, 여러분들 구글 번역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고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을 갖다 여기서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다양하게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한테는 나노 디그리 교육과정 인증서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도 뭐 이렇게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교육과정 운영하셨던 분들이 컴퓨터 보조 운영 실무랑 그다음에 나노팹을 이용해서 반도체 공정 실습 이런 것들을 보고를 신문에 좀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과 발표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8팀 중에서 그러니까 7팀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모두 좋은 성적으로 좀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래도 교수님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좋은 어떤 그런 시각들이 있으셨는지 평가위원분들이 좀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신 면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모듈인데요. P모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어떤 학습생의 전 주기 시스템에 어떤 체계로 교육받고 있는가를 가시화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어떤 전공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역량별로 보여주고 그 역량별로 보여준 것으로 졸업할 때 인증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시행한 결과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통이다 이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거 인증해주면 너희들은 어디다 활용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38% 취업 진학 시, 그 다음에 전공 교육 체계 구축, 진로 설정,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 안에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전공 인증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가시화해주기 위해서는 각 학과별로 어떤 핵심 역량, 어떤 전공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학과별로 학과 핵심 역량 개발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학교 전공 중에서 총 40개의 학과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약 50% 정도, 50% 이상 참여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각 학과들이 각 전공에 필요한 핵심 역량들을 개발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교과 인증책. 이거는 학과의 그 핵심 역량은 전공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 비교과 또한 인증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안효진 원장님, 이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과 인증체계 구축도 연구도 진행했고, 그리고 현재는 전공 인증체계 구축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핵심 역량 4BOC 고도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BOC가 만들어진 지가 꽤 됐는데 그동안 중간에 한번 점검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4BOC의 어떤 개선점을 좀 찾고요. 그래서 핵심 역량의 4BOC 고도화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이제 저희가 PBL 사례조사 그 다음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어떠한 비교과 교육과정이 개발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라이즈 모듈인데요. 라이즈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한 것이 학부생 학회 발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부생 1인당 학회를 갈 때 50만원씩, 최대 50만원씩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약 지원 목표 한 100명인데 저희 15개 학과 95명이 이걸 참여를 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 체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어떻게 확대를 하겠는가랍니다. 확대되는 사업은 일단은 사회문제 해결형, 그 다음 PBL, 융합 PBL의 이런 PBL 사업들은 저희가 계속 갈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업 문제 해결형 PBL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PBL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계전공 신규 개설도 이제 지원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연계전공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2020년도에 새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 디그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5개 팀 정도를 추가로 선발을 해가지고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제도 도입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전공 인증이랑 비교과 인증이랑 이제 맞물려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큰 틀은 교과 교육 과정을 인증해주고 그리고 비교과 교육 과정을 인증해서 이걸 더해서 서프라이즈 인재를 인증해주는 그리고 각각의 예를 들어서 교과 교육만 해더라도 인증 따로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비교과를 잘해도 비교과도 따로 인증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잘한 친구들한테는 서프라이즈 인재 인증을 해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핵심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각 학과에서 핵심 역량을 다 개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여기에 지금 도입을 하겠냐면은 일단 교과목 학점이 1학점, 2학점, 3학점에 따라서 좀 가중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의 역량값에 3학점짜리를 그냥 1로 반영을 하고요. 2학점짜리는 0.7만 반영하고 1학점짜리는 0.5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핵심 역량 환산 비율은 이제 성적에 따라서 핵심 역량을 100%부터 0%까지 쭉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예시를 드리게 보면 이거는 이제 체육학부 2학년의 국가공 예시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체육학부는 이제 피지컬 리터러시, 협력, 창의적 사고, 적응력, 비판적 사고, 자기이해 이렇게 전공 핵심 역량을 정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핵심 역량에 따라서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핵심 역량의 점수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스포츠사를 A 플러스를 받았다. 그럼 피지컬 리터러시에 대한 핵심 역량이 50점, 자기에 대한 핵심 역량이 50점 만점을 받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 역량에 대한 이 값들이 전부 다 더해지면 여기서 90% 이상 완전히 만점에서 90% 이상이 되면은 최우수 인증, 그리고 70% 이상 되면은 일반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가지 이제 특징은 뭐냐면 요게 전체적인 핵심 역량을 다 하면은 종합적인 이 학생의 역량도 나오지만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서 창의적 사고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점수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 역량에만 특정을 해서 저희가 인증서를 발급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역량별의 어떤 그런 인증도 저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 이주는 저희가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육 시간당 점수화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그 어떤 국제 쪽에는 저희가 가중치를 좀 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시간당 애들이 점수를 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4DOC에 해당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것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특정한 점수가 되게 되면 1단계 요걸 다 더하게 되면 아마 이제 1000점인 것 같은데 1000점 이상 되면은 1단계 일반 인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1600점 아니죠 죄송합니다 2000점 이상이 되면 2단계 우수 인증 그 다음에 3000점 이상 되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에 듣게 되면은 3단계 최우수 인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과와 앞에서 보셨던 전공 인증을 합쳐서 잘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INU 서프라이즈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 기준을 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학생이 들어와서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을 듣고 어떤 전공 과정을 들어서 어떤 영향이 이렇게 높아져서 이 학생은 어떤 쪽으로 예를 들어 사비오씨의 어떤 면, 전공의 어떤 면이 우수하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저희의 최종 목적은 이러한 질관리 시스템을 CDS 같은 어떤 그런 하드웨어에 탑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클릭을 한번 하면은 나의 포트폴리오가 쫙 나와서 졸업할 때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제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증서를 이렇게 좀 교과 인증, 전공의 10년형 인증, 비교과 인증 이렇게 좀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부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뒤에는 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발표를 드리고요.